얼마 전에 그 임태훈 소장님이 매불쇼 나와서 2차 종합특검 지금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응원 좀 해줘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네. 잘 되긴 뭐가 잘 되냐. 이분이 보수 유튜버들하고 밀착 관계가 그 얘기 많이 유명하죠. 예. 네, 목사님으로 활동하면서 예전에 김건희 씨 고모 측은 거래를 서둘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11월 5일까지 정기 이전 넘기는 걸로 하라고 했더니 어이구 내일까지 서류 갖다주고서 빨리 해서 이달 말 안에 하라고 하니 이달 말이 내일인데 무슨 이달 말 안 해야. 야, 거기도 성격 되게 급하시네. 급한 게 아니고 예. 지금 그 김건희 고문을 예. 때리려고 하니까 예. 빨리 치우려고 하는 거지. 신천지 간부 역시 김건희 고모 공장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짧게만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예. 저희가 2차 종합특검 예. 출범했는데 이거 반드시 꼭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게 관심도에서 좀 많이 밀려나 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임태훈 소장님이 매불쇼 나와서 2차 종합특검 지금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응원 좀 해줘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네. 잘 되긴 뭐가 잘 되냐. 내가 취재해보니까 지금 여기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다. 그래요? 이거 심각하다. 이거 호루라기 불어야 된다. 안 되는데 그럼? 라고 외치고 있는 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예. 살고 있었으니 바로 일요시사의 오혁진 기자입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임태훈 소장님이 오혁진 기자 입 꼬매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잘 돌아가고 예.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분란을 만드냐. 오혁진아 너 나이도 어린 놈의 자식이 어떻습니까? 안 했어. 네. 아니 뭐 허위에 가깝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나 보셨군요. 봤는데 아,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 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 상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해석의 영향이라던가. 네. 근데 제가 그 지금 종합특검 안에 계신 한 명한테만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네, 3명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뭐 경찰도 있고 군 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근데 자포자기 상태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번 주에 임태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의지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자포자기 상태냐면 예. 이게 타 특검팀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건 팩트거든요. 자료 인계 과정이라던가 어쨌든 1차 특검팀이랑 네네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도 마찬가지고 내란 특검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되게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요? 지금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입건한 거 있잖아요. 입건했죠. 이게 6명 입건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합참 수뇌부. 예. 이게 종합특검에서 맨 처음 인지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박정원 그 조사본부장께서 군사경찰들 10여 명 파견하면서 원래 국수본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 민주당 국방이라던가 정보위에서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합참으로부터 그 뭐 단평명령 문건 네.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특검팀 내부에서 어떤 좀 이견이 있었냐면 예. 이걸 입건을 하는 거를 브리핑하는 게 맞아? 라는 이견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네 입건했어라고 브리핑을 해버리는 거는 피의자한테 우리가 너 앞으로 수사할 거야. 그러니까 너 증거인멸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입건 브리핑 한 다음에 제가 김명수 전 합참의장한테 전화해봤어요. 지금 없는 번호 뜹니다. 개인 번호. 휴대전화 바꾼다 보네.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꿨는지 번호만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정보사 문제인데 지금 정보사나 무인기라던가 뭐 잠수함 침투 이런 걸 준비했다라는 그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해졌어요. 근데 팀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내란 특검팀에서 노상원 수첩을 수사를 담당했던 데는 경찰팀이고 그다음에 정보사 수사를 담당했던 거는 군조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박정원 조사본부장께서 그 군사경찰들 10여 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수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좀 독려해 주시고 좀 지원을 확실하게 많이 해주신 건 맞아요. 근데 군검사들이 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복귀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보사에 대해서 공부를 다 끝냈던 사람들인데 물론 내란 특검팀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였기 때문에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버리면 이거 종합특검팀에서 그 정보사 공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무한정 네. 걸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도 정보사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공부하는데 3달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종합특검팀에서 이미 또 다시 3달을 허비해버리면 못해. 수사 못해요. 맞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이미 공부 다 끝내고 공작 비문이 어떻게 작성되고 그 문건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까지 다 파악해놨거든요. 공부 다 끝내가지고. 근데 지금 한 달 지났어요. 지금 언론에서도 대놓고 인력 수급이 좀 너무 더디다. 수사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내란에 대한 수사는 글쎄요.
저는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좀 잘 그럼 모르겠어요. 핵심 문제는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핵심 문제. 그걸 알아야 돼. 핵심. 내란 특검팀과 종합특검팀의 수사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합참 의장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증거 부족 때문에 우리 그 무혐의 처분했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럼 과연 종합특검팀에서 어쨌든 수사에는 착수하겠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그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있냐? 잘 모르겠어요. 관련된 자료가 충분치도 않고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입건했다라고 브리핑을 했던 건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내부에서 그런 우려가 지배적이에요. 제가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종합특검팀이 꾸려졌으면 모든 언론에서 달라붙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단기 계약이라도 임대를 해서 굉장히 따라붙고 얘네들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종합특검팀 옆에 담배 핀 데가 있습니다. 뭐 수사관분들 담배 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들은 글로 가가지고 수사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이런 거라도 물어봐야 돼요. 없다니까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거든요. 아, 네. 기자들이 종합특검팀 앞에 네네.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종합특검팀 사무실 내부가 어느 정도로 열악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원실, 뭐 영상 녹화 조사실 이런 데가 있으면 플라스틱으로 뭐 끼워놓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지금 붙여놓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이라던가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근데 왜 부족해요? 지금 일단 아직 그 국회에서 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다 통과되진 않아요. 왜? 그리고 왜 특별수사관 채용과 관련해서도 원래 3월 중순까지가 그 변협의 공지 사이트 올려놓고 변호사들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한다고 종합특검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원래 3월 중순까지가 마지막 그거였어요. 3월 말까지 늘린다니까요. 지금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원자가 없어서 네. 안 가려고.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JTBC 보도가 제법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김건희 씨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요.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고모가 소유한 충북 충주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장 등이 불법으로 운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공장이 팔렸는데 신천지 한 간부가 공동명의로 43억을 주고 샀다. 이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 과정에서 신천지 사람들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김건희 고모인지 모르고 샀다라고 말은 하는데 입금 내역에 보면 고모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입금 내역에 진짜 이름이 뭔가. 아무튼 그런 이 고모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입금 내역도 있었고 녹취도 나왔어요. 지금 그 김건희 고모를 때리려고 하니까 빨리 치우려고 하는 거지라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을 보자면 김건희 씨 고모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신천지가 뭔가 처리해 준 것 같은 그런 정황이거든요.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이 원래 김건희 씨 고모 이분이 보수 유튜버들하고 밀착 관계가 그 얘기 많이 유명하죠. 했었죠. 예. 네, 목사님으로 활동하면서 예전에 그 왜 조화 화환 보내는 것도 이분이 뭐 뒤에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윤석열 윤호계인 어떤 집회나 이 직전까지 보면 그게 슈퍼챗 싸줄 때까지만 딱 그 운동을 해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탄핵당한 딱 탄핵 되고 나서 4월 4일 이후에 보시면 싹 사라집니다. 아하. 왜냐면 자금줄이 사라졌거든요. 아 돈줄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제가 증언해드릴 수 있는 게 서울구치소를 제가 가끔 가잖아요. 가면 딱 두 분 계세요. 그 차가 올라가는 입구에 한 분, 그리고 차단기 앞에 한 분. 그거 말고는 아무도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싹 다 사라졌다. 싹 다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할 때만 해도 윤호겐 막 하고 막 지지율 막 50% 나오는 애 시켰던 게 다 탄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실각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헌법에서 탄핵당하는 이 중간 기간이 있어요.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풀어주는 바람에 난동이 났던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거든요. 나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혼돈이 있었는데 그때 다 뒤에 배후에는 자금줄이 있었고 그 자금줄의 핵심 인물이 바로 고모다. 네, 이분으로 지금 지목이 되거든요. 늘 관리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물 팔고 그 돈 같은 것들이 나왔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럼 신천지가 이렇게 여기에 일종의 뭐 정황으로 보자면 서비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큰 돈을 써가지고 뭐 예전부터 이 이야기들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네. 뭐 말하자면 코로나 그 압수수색 영장을 막 반려시키고 이랬던 일종의 은혜를 갚는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신천지 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민다. 이건 뭐 이만희 씨 뭐 목소리도 남아 있는 것이고. 육성으로까지 나죠. 예. 이게 그럼 다 연결이 되는 것인가? 그 고모님이 여기서는 이제 본인 직업을 그 뭐 자칭 목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신천지하고 굉장히 접근하기 좋아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사는 다 뭐 그렇죠. 장로이고 모순이고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목사를 가장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실제 뭐
종파나 뭐 이런 걸 따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목사라고 하는데 실제 목사이냐 이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취재해 보면 개척교회 목사나 이렇게 힘든 분들에게 그 유혹의 손길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도 똑같아요. 신천 집사 사람도 안 모이고 어쨌든 목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험한 황무지를 지금 갈아엎고 있는 와중에 누가 쓰고 와서 신도 100명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어차피 겉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매주 뭐 예를 들면 설교하고 사람들 같이 지내고 뭐 포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동네에 있는데 한 명씩 늘려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번 같이 하실래 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작업을 쳐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유혹이 확실히 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처음에 개척교회에서 힘든 목사들은 신앙을 지키기 힘든 현실에 한 번씩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교계 뉴스 취재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 취재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지. 네, 심지어 당원들에게도 윤석열 경선 이길 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 유혹이니까. 현실에서 질 거야? 그럼 여기서 엎어져 주실 거야? 내가 지금 1000명 넣어줄게. 우리가 지금 뭐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당비를 뭐 간단하게 내고 바로 투표권이 생기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100% 투표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건 굉장한 유혹이 될 수 있죠. 그 약간 시범 케이스처럼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거 그 시음회처럼 한번 마셔보실래요? 우리 힘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ARS 돌릴 때 한번 보여줘요. 그렇게 실력 행사가 되는지. 네, 여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면 윤석열 후보도 눈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안 돼갖고 명태균한테 홍 올려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수단이 다 사용되었다. 정말라고 본다면 이건 사실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완전히 오염시키는 작업들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합수본에서 아마 수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특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인원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거니까. 예, 그래갖고 이거는 좀 차근차근 지켜본다고 하면 생각보다 수사가 엄청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녹취도 나와 있고 이런 이미 JTBC 취재만으로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정황이 나오니까 물증이 나죠. 물증까지 나와버리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몇몇 국힘의원들이 뭐 여길 털으면 뭐 민주당이 나올 거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대선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특검보다 합수본의 역할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JTBC 보도 중에 보면은 그 언론이 접근했을 때 이거 이제 대응하는 사람으로 나온 게 고모부라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금 내역에 고모라고 적힌 걸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수사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라는 얘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충청북도 충주에 김건희 씨 고모가 5년간 소유했던 공장이 있습니다. 2024년 김 씨 고모는 이 공장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렸습니다. 신천지의 한 간부가 공동 명의로 43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을 담보로 빌렸던 36억 원 정도의 대출도 떠안았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고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년여 전까지 5,000평 규모 이 공장 소유주 이름은 김혜섭이었습니다. 김건희 씨 친고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19년 공매로 낙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억짜리 건물을 줘서 지금 충주에다가 혹시나 또 윤 후보한테 그거 될까봐 지금 일부러 해를 주고 방직 생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했지만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전기 요금을 연체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물류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줘서 플라이트니 이게 물류도 안 맞고 임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24년 초 매물로 내놨는데 사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물도 제가 막 수십 번 보여주고 했어요. 매물로 나왔을 때도. 근데 그거는 못 지켰지 뭐. 그러면 매물로 나와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뭐.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공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처가 공장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4년 동안 불법 발전 사업을 했습니까? 며칠 뒤 갑자기 이 공장을 사겠다는 인물이 나타났고 계약은 일사천리 진행됐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동업자 한 명과 이 공장을 산 인물, 당시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담당하는 신천지 빌립지파 고위 간부였습니다. 36억 원이 넘는 대출까지 모두 떠안았습니다. 충주거 대표회의를 할 거면은 신협거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 네가 대표회의 이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신협이래 거기도. 이 거래로 김건희 씨 고모는 5년 만에 약 21억 원 차익을 거뒀습니다. 김 씨 측은 인수자가 신천지 관련 인물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 돈 된 사람들이 뭐 신천지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천지 간부 역시 김건희 고모 공장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금 내역엔 고모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모인 줄 몰랐는데 고모라고 쓴 이 상황은 아무도 해명하지 않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이 공장이 누굴까요? 이 공장은요 김건희 여사의 고모 김혜서 고모부 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고모 김혜섭 씨 공장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그즈음 신천지 빌립지파 내부에선 갑자기 헌금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공장이라고 안 하고 아마 체육공간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운동회 때가 없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이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15억 원 가량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감이 끝나고 닷새 뒤 신천지 간부 김모 씨는 공장 매입 의사를 밝히고 동업자 계좌로 5억 원을 보냅니다. 일주일 뒤 이 동업자는 고모 김혜섭 씨 계좌로 계약금 3억 원을 보냅니다. 계약금 지불 이틀 뒤 신천지 간부는 공장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매각까지 걸린 시간 딱 보름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공장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죠. 김건희 씨 고모 측은 거래를 서둘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11월 5일까지 정기기간 넘기는 걸로 하라고 했더니 어이구 내일까지 서류 갖다 주고서 빨리 해서 이달 말 안에 하라고 하니 이달 말이 내일인데 무슨 이달 말 안 해야. 야, 거기도 성격 되게 급하시네. 그런 게 아니고 예. 지금 그 김건희 고모를 때리려고 하니까 빨리 키우려고 하는 거지. 거래가 끝나자 공장 주주 명부엔 1, 2대 주주 모두 신천지 간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2월엔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고모 김혜섭 씨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신도 개인이 한 일일 뿐 교단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한 김태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섭 목사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혜섭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언론에 오르내렸던 인물입니다. 지난 정권 극우 성향 유튜버들에게 이른바 큰손으로 불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유튜버들을 관리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의 일정, 김건희 씨 가족 사진과 같은 정보를 미리 유튜버들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주기도 했습니다. 한 유튜버의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조금 집중적으로 왔을 때가 선거 때 도와줘서 고맙다. 그럼 열심히 좀 해달라. 선거 운동할 때 뭐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요. 떡을 해놨다고 돈으로 한 20만 원, 뭐 한 2번 정도 받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김건희 씨의 친척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고 정치적인 역할까지 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 목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비디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윤 총장을 앞으로 귀하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때는 대검찰청 앞에 화한 퍼포먼스를 주도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김혜섭 목사의 공장을 신천지가 매입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우연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공장을 산 신천지 간부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당시 입금 통장 내역엔 고모라는 송글씨와 함께 충주공장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당시 통화 내용을 들어봐도 김건희 고모 공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저 옆에 그 금액이죠. 3억 원. 네, 맞습니다. 3억 원 옆에 계약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옆에 괄호 열고 고모, 괄호 닫고 이렇게 계약금이라고 써 있네요. 네, 분명히 송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천지가 왜 이 공장을 매입한 것인지 그 의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천지는 간부 개인의 결정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저희가 입수한 매매 계약서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거액의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요, 잔금까지 다 치러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시면요, 첫 번째 계약금만 지급하면 경영권을 전부 양도한다고 나옵니다. 네. 한마디로 돈도 다 받기 전에 권리를 통째로 넘겨줬다.